반갑습니다. 오송영어 오현진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모의고사 영어 독해 팁 강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분위기, 심경 파악 문제. 자, 이거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중하위권도 당연히 맞춰야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혹시 내가 이걸 틀리고 있거나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고 있다. 그럼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쌤이랑 같이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건지 그 푸는 방법들을 조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요, 분위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신경 문제를 묻기도 합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묻는 건 없고 둘 중에 하나를 묻게 되는데요. 자, 먼저 신경부터 볼까요? 자, 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나 심경이나 다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이야기, 즉 스토리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딱딱한 지문이랑은 좀 다르게 쉽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 속에는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의 심경을 파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인공의 심경 파악은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영화 보면서 주인공의 입장을 공감하고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냥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 우리가 영화를 보듯이 주인공의 입장을 공감해 주면 되겠고요. 자, 그럼 분위기 문제는 어떤 문제냐? 우리 막 분위기 살필 때요. 뭔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기보다는 대략적으로 상황이나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요때 있는 등장인물의 이제 심경 파악하는 유형이 있지만 여기서는 특정 상황이나 어떤 사건에 대한 묘사들이 나올 거예요. 대한 묘사. 근데 그 묘사가요, 계속 반복되는데 똑같은 단어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묘사를 할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묘사에 공통점을 찾는 게 중요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분위기를 한번 해보면, 자, 이 쌤이 예시를 들어볼게요. 바다인데요. 어떤 바다냐면, 어둑어둑한, 어두운,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조용한 바다. 약간 서늘한 느낌도 들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이게 상황과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영어로 어떻게 해요? 다크하고 nobody 사람이 없고 quiet하고 막 chilly한 그런 느낌이 들고 이런 단어들이 이제 합해지면서 이 사건, 이 상황의 분위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글에 나타난 상황을 바탕으로 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추론하는 문제 이렇게 이 두 가지를 한번 봤고요. 그럼 어떻게 푸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꼼꼼하게 읽는 거 아니고요. 빠르게 훑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훑어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서 필자 또는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을 빠르게 보시고요. 자, 지문 안에 직접적으로 이 글쓴이가 나는 이런 기분이야 라고 말하지 않을지라도 간접적인 단서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주인공이 혼자서 방 안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있다. 이 말은 뭐 피곤하거나 아니면 걱정이 있어서 혼자 있고 싶거나 외롭거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주 나오는 분위기 심경과 관련한 선택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9번 문제의 선택지를 나는 전혀 매번 하나씩은 모른다면 이거는 단어를 꼭 암기만 하시면 문제가 쉽게 풀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걸 또 모의고사 다 하나하나 보면서 정리하라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쌤의 팁 강의를 통해서 자주 나오는 분위기 심경 관련 선택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일단 쌤이요, 심경과 관련된 거 꼭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요 정도만 알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걸 다 일일이 하나하나 외우기보다는 이렇게 단어를 가려가지고 뜻을 가려서 내가 정말 이 단어를 알고 있는가를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쌤이 나누는 건 어떻게 나누냐면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자, 이 글쓴이가 기분이 좋은가 기분이 안 좋은가 요거부터 먼저 나눠봤어요. 그래서 우리 요 심경 변화, 이 심경 문제 잘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얘들아 지금 쌤이 말을 하다 보니까 신경 변화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심경이 있다가 근데 어떠한 사건을 토대로 B라는 심경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역시 긍정에서 부정, 부정에서 긍정 다 알아야겠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요거 캡처해서 보시고요. 자, 또 분위기로 자주 쓰이는 표현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쌤이 좀 나눠봤어요. 자, 굉장한, 멋진, 활기찬, 역동적인, 감동적인, 낭만적인, 즐거운. 이거 다 나눌 필요는 없고요. 요런 식으로. 기분이 좋은 거죠. 그쵸? 분위기가 좀 밝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분위기가 조금 무서워요. 그래서 끔찍한, 무서운, 긴급한, 두려운, 엄숙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걸 왜 다 알아둬야 되냐면 이걸 구분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끔찍함과 무서움이 같이 나오거나 끔찍함과 두려움이 같이 나오거나 그래서 보기의 단어가 한 개가 아니라 이 보기의 단어가 한 개 and 이렇게 A and B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때에 따라서 여기 있는 of를 붙였는데 뒤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moving 이런 게 들어가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사실 보기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좀 가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당연히 단어를 알아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 긴장된 여기 조금 더 들어가 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얘는. 심각한, 절망적인, 긴장된 요게 하나의 묶음이라고 보셔서 분위기를 같이 판단해 주시고요. 신비한, 장관을 이루는 어때요? 두 개 같이 묶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단조롭고 지루하고 한가롭고 좀 우울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한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쌤이 이렇게 나눠봤으니까 이것도 또한 잘 캡처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실제로 한번 실전에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보기에 모르는 것은 없는가? 그리고 지금 쌤이 얘기해줬던 것들을 다 하나하나 적용시키면서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번엔 쌤이랑 같이 실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고3 2021년 3월 학평 1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 드러난 아이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자, 심경 변화라는 건 뭡니까? 네,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은 읽어봐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A에서 B로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터닝 포인트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터닝 포인트. 그럼 선생님 그 터닝 포인트가 뭐가 될 건데요? 자, 우리가 유추를 해보자면요. 접속 부사라든가 접속사, 연결어구가 될 수 있고요. 때로는 그냥 부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럼 여기서는 뭐가 될 수 있을까 잠깐 고민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뭐가 보여요? 자, fortunately 이런 단어들을 토대로 혹시 앞뒤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거고요. 여기 보니까 시간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죠? 내가 결과를 보고 난 몇 분 뒤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시간의 흐름. 그래서 우리 여기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라던가 fortunately 이런 걸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근데 사실 여기 있는 fortunately는 우리 친구들이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문제를 풀 때 터닝 포인트의 요점으로 쓰인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시간의 흐름이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걸 기점으로 여기 있는 게 A가 되고 여기 있는 게 B가 되겠죠.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신경 변화 문제, 신경 분위기 문제는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들어갑니다. 자, I was waiting outside. 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자, 시험 점수가 게시되는데 게시판에 시험 점수 이렇게 딱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붙일 때 제가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단어 I was perspiring. 여러분 이 단어가 또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자, A의 perspire. 여러분 이게 뭐예요? 땀을 흘리다라는 뜻이에요. 땀이 나요, 땀. 내가 땀을 흘린대요. 자, 내 심장 어떻게 해요? Started beating fast. 빠르게 뛰기 시작했대요. 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자, 이런 말들을 그냥 해석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때 이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 주인공의 기분이 어떨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시험을 앞두면 어때요? 완전 초조하고 긴장하고 그런 상태가 되겠죠. 초조, 긴장 이런 뜻이 될 것 같아요. What if I failed? 내가 만약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어떻게 요게 이제 무리인데 어떻게? 학생들의 무리가 이제 막 어디로 왔어요?
rush forward to see the exam result. 자, 시험 결과를 보기 위해서 앞으로 막 돌진을 했어요. 자, 운 좋게도 I was tall. 제가 키가 커가지고요. 그들의 머리 위로 이렇게 충분히 볼 수가 있었다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운 좋게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신경 변화에 문제가 없었는데 뒤를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내가 결과를 봤어. 자, 얘는 뭐예요? 결과 전이고요. 얘는 결과를 보고 나서예요. 자, 어떻게 변했는지 나도 궁금해.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신의 그 감정을 이렇게 대놓고 표현했어요. 나의 모든 불안이 사라졌대요. 불안, 초조함이 사라졌다는데요. 자, 보면은 I walk quickly back. 내가 빨리 내 기숙사로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전화합니다. 아빠! 하고 내가 막 중얼거리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흐릿한 눈으로? 그럼 흐릿한 눈? 뭔가 뭐 할 것 같아요? 슬픈 건지 기쁨의 눈물인지. 자, 아직 몰라요. You won't believe this. 아버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 시험 통과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겠죠. 그럼 여기서 사실 끝나는 거죠. 기분이 이렇게 좋아. Pass the exam. 끝났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기분이 좋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분 좋음. 막 흥분한 거죠. 막 너무나 신나는 거죠. 자,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나는 솔직히 너가 될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하면서 여기서 I was overjoyed. 나는 막 너무너무나 기뻤다 해서 대놓고 overjoyed. 이렇게 떴고요. 또 하나 어떤 기분을 얘기할 때 이렇게 내가 마치 하늘을 걷는 거 이런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 든다라고 하는 거 되게 기분 좋을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이 표현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내가 기쁜 거니까 뒤부터 한번 볼게요. 기쁜 거는 얘 빼고 얘 빼면 여기 있는 2번과 5번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 전에 시험을 결과 확인하기 전에는 지루한 건 아니고 오히려 걱정한 표현에 속했으니까 정답이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우리가 묘사를 하는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고 터닝 포인트를 잡으면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구나. 이런 perspire이라고 하는 이런 땀이 흐른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런 초조하거나 걱정이거나 우려가 될 때 쓸 수 있는 말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모평식 9번 문제 되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데이비드의 신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시면 됩니다. 자, 신경 변화니까 역시 A에서 B 이렇게 흘러갈 건데 여기 터닝 포인트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쌤도 아직 문제를 제대로 안 본 입장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보면서 여기서 이런 however이 눈에 막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럼 그러나 그의 팬의 거친 응원을 즉 되게 와일드한 응원을 듣자마자 그는 느꼈다. 자, 뭐를 느껴요? 그의 바디가 막 살아있음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죠? So for sure, 확실히 내 팬들 막 이렇게 friends, family 다 뭐 하고 있어요? Watching me play today. 오늘 내가 경기하는 것을 다 지금 경기를 잘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하면서 내 몸이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대요. however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여기다가 이런 거. 몸이 느낌을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뒤를 더 가볼게요, 그냥. as soon as 뭐 하자마자, 게임이 시작하자마자 그는 가득 채웠습니다. 자, 뭐가 가득했냐면 에너지가 가득 찼어요. 에너지 업이 된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5개의 샷이, 그가 시도했던 그 5개의 샷이 어떻게? 바스켓, 바구니, 즉 그 골대로 들어갔다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he shouted. 그가 오케이, 나 다시 돌아왔어. 나 이제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스스로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얘들아, 이거 우리 지금 보니까 운동선수와 관련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 터닝 포인트. 뭐가 될까요? 자, 뒤를 보니까 이제 잘해. 경기를 잘 풀어. 그럼 이게 뭐예요? however 전에는 경기를 좀 못 푸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라고 예상하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as he stepped onto the basket court. 여러분, 이 basketball court 하면 뭐예요? 그 농구 코트 안으로 발을 내딛자마자 데이비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날이 생각났대요. 그가 부상당한 날이 생각난 거예요. 지난 시즌에.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얼어버렸대요. 여기 이런 거 보이시죠? froze, 얼었다. 그는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럼 뭐야?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그죠? 자신감 없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왜? 뭐인지 아닌지 그가 부상 이전만큼 잘할 수 있을지 그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자, 심각한 부상, 손목 부상이 그가 뭐 하게 했어요? 나머지 시즌을 쉬게 만들었거든요.
자, 여기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걸 토대로 했을 때 정답을 고르면 뭐가 되나요? D는 어떻게? 몸이 살아나는 기분, 완전 자신감 뿜뿜했으니까 기분 좋아야 돼요. confident 괜찮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초조한, 요것도 괜찮죠. 그럼 나머지 여기 있는 건 다 맞지 않기 때문에 정답 몇 번? 3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쌤이랑 같이 글의 그 분위기 혹은 이런 신경 변화에 대한 근거를 찾아봤는데요. 혹시 신경 변화에서 터닝 포인트를 못 찾겠다면 다른 문제들을 조금 더 여러 번 연습해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쌤이랑은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